중국은 우리 한민족을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그 특유의 멋진 민족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거울을 보는 느낌인데요. 동이족은 피부가 좋고 이목구비가 뚜렷해 인물이 남다르며 구슬장식을 즐긴다는 중국 후한서 기록을 통해 시작된 중국,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에 포진한 고구려 유민에 대한 연구가 최근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의복 문화나 전통 명절 등에 대한 가시적인 조사에서부터 시작한 연구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형사 취수 문화 등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더욱 놀랄만한 것은 이들 몽족, 라후족, 묘족과 한민족의 유전자가 99%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온 데다 이들이 쓰는 말 또한 우리와 매우 유사해 통역이 필요 없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어순과 단어가 우리와 같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알타이 어종만의 특징이 고스란히 살아있고 일부는 단어와 어투가 다소 오래전 이북 말투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나를 나라고 하고 너를 너라고 하는데요. 나는 서울에 간다를 이들의 말로 바꾸면 나 서울 카이웨이라고 하죠. 내래 서울 가메라는 이북 사투리와 거의 똑같죠. 오늘은 얼마 전 시리즈로 소개드린 묘족, 라후족에 이어 몽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드센 기상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인이 고구려 시대에 아시아에 흩어져 살게 된 이야기, 그리고 이를 인정해 미국에서 약 15만 명이나 이민을 받아들였던 이야기와 함께 고구려 유민 시리즈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접경 지역에 퍼져 있는 고구려 유민은 각각 묘, 라후, 멍으로 나뉘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각각 평양 지역의 지도층이 중심이 된 지역, 이외 유민 지역 등으로 나뉘어 다소 문화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공유하는 언어, 식습관, 의복 등은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 몽족은 미국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민족의 한 갈래로 미국 땅에서 나름대로 잘 자리잡고 상류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갈망한 이들의 일부가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을 했고 캘리포니아 중부, 즉 중가주 지역으로 이주한 건데요. 이들은 아직까지 미국에서 아리랑 축제를 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땅에서 헐리우드 배우, 의사, 변호사, 군인 등 전문직을 갖고 상류층으로 성장해 잘 자리잡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영화 나 홀로 집에로 유명한 맥컬리 컬킨과 사귀며 아들을 낳아 잘 살고 있는 브렌다 송이라는 배우입니다. 무려 14살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촌들과 같이 태권도 검은띠를 딴 유단자이기도 하죠. 디즈니 채널 시트콤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 진학을 포기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잘해야만 하는 한국인의 종특을 잘 갖추고 있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2020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인사리도 몽족의 일원이고요. 놀라운 점은 20여 년 전 KBS에서 2부작으로 몽족의 뿌리와 역사를 다룬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당시 조사한 DNA 조사 결과 한국인의 유전자와 99% 같은 민족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풍습도 우리와 매우 유사했는데요. 제기차기, 색동저고리, 방아찍기도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들만의 문자가 없어 기록된 역사가 없고 구전된 기록만 있어 구체적인 기원을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은 이들이 한국 사람들과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 경험한 한민족과 몽족은 기본적으로 매우 근면성실하고 정직하면서도 지적으로나 투지로나 매우 뛰어나 다른 민족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DNA 조사 결과도 이런 심증을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는 이들은 미국에서도 김치를 담가 먹을 정도로 우리 문화의 전통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김치를 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김치를 묵은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가 김치의 어원임을 추정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들은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거의 백김치에 가까운 형태의 김치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를 먹기 시작한 것이 임진왜란 이후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지야말로 김치의 원형이 조금 변주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뿐만 아닙니다. 현재 몽족 여인들은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강강술래와 비슷하게 원을 그리며 도는 민속춤을 춘다고 하는데요. 마치 고구려 벽화가 시공을 넘어서 현실 세계로 나온 느낌이죠. 글자가 없는 이들은 노래로 역사를 전해왔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과 이야기를 노래하며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한데요. 그래서인지 중국 공산당은 우리 고구려 유민의 후예로 추정되는 이들 민족의 발전을 위한 투자에 무척이나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각종 인프라는 물론이고 문명의 이기마저 더디게 전파하죠. 사실 이는 실제 역사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합니다. 1992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동방불패에서 그린 명나라 시기 묘족의 난 때문인데요. 영화는 각색 후에 새로운 리더 동방불패가 한족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로 꾸며 당대 최고의 스타 임청아를 출연시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어쨌거나 중국은 묘족, 라후족과 몽족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다른 민족이 일어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손으로 인지하고 이들의 언어와 식습관 등 문화 곳곳에 한민족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더 나아가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까지 해서 중국에겐 말 못할 대단한 골칫거리라고 하죠. 또 다른 고구려 유민 라후족은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역 치앙마이 북부 밀림 속 중국 윈낭성에 70만 명쯤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김치와 된장을 담가 먹으며 설날이면 동네 여성들이 색동옷을 입고 널뛰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소떼가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북서책에서나 배우던 소도에서 마을족장이자 제관이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또 자체 언어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말과 어순이 같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라오족이 1300년 전 나당 연합군에 패망한 뒤 당나라 군대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로 끌려간 고구려 유민의 후예라는 이야기는 구전되어 내려오던 이야기인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일하기도 했던 김병호 박사는 그의 책에서 라후족의 생김새부터 언어, 의식주 생활, 결혼과 장례 풍속에 이르기까지 한민족, 특히 고구려와의 연관성이 너무나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장 몇 가지만 살펴봐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컨대 나를 나아로, 너를 너라고 부르고 나는 서울로 가요를 나를 서울로 까이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시를 보면 이들 고구려 유민의 언어는 외국어라기보다는 100여 년 전 중세 한국어 발음이나 경상도, 강원도나 이북 방언 정도 사이 어딘가의 느낌일 정도로 우리말과 유사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뿐만 아닙니다. 흔히 동남아 안남미라고 불리는 푸석푸석한 쌀밥이 아니라 우리처럼 찰진 쌀밥을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 먹고 아이를 띠로 받쳐 등에 업는 포대기, 양손에 광주리를 든 채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다닙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동네 신장로를 지나다닌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게 없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민족들은 저마다 사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각자 자신들의 조상이 흰눈이 내리는 북방에서 왔다며 구전하는 이야기가 고구려 유민의 이야기와 판박이로 스스로 고구려 사람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중국 소수민족 전문 연구자인 경남대 강명산 교수는 중국 학자들은 당나라 때 중앙아시아를 정벌한 고선지 장군이 회군길의 고구려, 말갈, 선비족으로 구성된 한개 군단 8,000명을 중국 서남지방에 잔류시켰으며 라후족을 이들의 후손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언어학자인 충남대 강기론 교수도 라후족의 말은 우리말과 매우 가깝고 풍속도 닮았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북한 지방의 고대 풍속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증언했죠. 이렇게까지 중국에 녹아들지 않고 스스로를 굳세게 지키는 것이 참 고구려인답다고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이들 민족들은 기가 세고 꺾이지 않는 힘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활과 총을 다루는 능력도 뛰어나 중국 역사의 굵직한 획을 그은 전쟁이면 늘 이 묘족, 라후족, 몽족이 차출되어 포수로 일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죠.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특징들이 모여 한민족의 특징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도 이미 다 알고 있기에 이들을 애써 외면하고 이들을 애써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한민족은 어딜 가나 정말 한국인다운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굳세게 지키면서도 또 그 나라 사회에 잘 적응해 어디서든 영향력을 갖고 존경받는 민족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 민족은 이미 미국에 30만 명, 프랑스에 10,000명 등이 있으며 전 세계에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포르투갈 인구에 육박하는 거대 소수민족인 셈입니다. 우리와 뿌리를 공유하는 이들이 더 나은 생활 환경에서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파트너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